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에 이자율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유지되는 경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이 슬로우 다운 됐긴 하지만 3월의 임금은 여전히 올랐고 소비자 지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이 값을 크게 올리면서 이윤도 동시에 증가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기업의 이윤이나 국내 총생산 등의 수치를 보면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정말 불황 같지가 않다. 악시오스 기사 제목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따라서 80대 정치인의 어깨에 미국의 미래와 서구 사회의 결속이 달려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현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에 대해 연방 대배심에서 증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대배심 수사입니다. 비공개지만 이미 펜스 전 부통령의 책 등으로 진술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네브라스카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낙태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실패했습니다. 지나친 낙태 지지가 얼마나 인기 없는 정치 이슈인지를 보여줍니다. 공화당이 주목해야 될 사항입니다. 66명이 타고 있던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7학년 학생이 즉각적인 조치로 모두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7시간 동안 대배심 앞에서 증언했다. 지금 많은 케이블 뉴스는 5시간 이상이다 하는데 그만큼 이것은 시간조차도 언론 매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배심에서 증언을 한 내용을 알기도 힘들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그가 So Help Me God이라는 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사당 폭동 사건과의 관계는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신 뒤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때문이라기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부터 전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이자율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전에 마지막 오늘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는데 당연히 뭐 월스트리트저널이야 경제 전문 신문이니까 다 그 웹사이트 지금 보니까 일면 제일 왼편에 제목도 크게 했고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기사를 4개를 썼습니다. 맨 앞에 웹사이트에 신문에서야 내일 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 4분기 임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요. 뭐 퍼스널 무슨 약자로 그냥 하죠. PCE는 3월에 비해서 3월에 2월 달보다 조금 차가워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죠. 임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도 저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미국 임금이 1.2%가 증가했습니다. 4, 4분기에는 그 전 분기보다 지난해 3, 4분기보다 1.1%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은 뭐 1.1%, 1.2% 뭐 분기니까 3개월에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전 분기보다도 조금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임금이 4.8%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1년 전과 비교해서 임금 4.8% 오르셨어요? 아니면 또 뭐 그 전까지 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얼만큼인데 얼만큼이나 임금이 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미국 임금이 그렇습니다. 지난 분기에는요. 2022년 4분기에는 1년 전과 비교해서 5.1% 올랐었습니다. 보통 이제 건설이라든가 또 레저, 호텔 이런 곳이 임금 인상을 주도를 했고 헬스케어도 가장 크게 임금이 오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뭐 재정 분야, 파이낸셜 이런 섹터는 줄어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무직이 약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이 경제 지표를 말씀드릴 때 미국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경제와 한인타운과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것들은 항상 밑바닥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이자율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이 들여다볼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준인 개인 소비 지출 지수, 퍼스널 소비 하니까 뭐 컨숨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1년 전보다 4.2%가 올라갔거든요. 3월 달에 1년 전보다 지출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월 달에는 1년 전보다 소비 지출 지수 이런 것이 5.1%가 올랐다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말하자면 간단하게.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목표가 2%니까 그것에는 지금 4.2%라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때 9% 가까이 거의 9%였었던 적도 있죠. 그걸 보면은 이자율을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더니 이제는 9%에서 4.2%니까 반 정도는 지금 줄인 겁니다. 아직도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인상 그 결과는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천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보다는 아무튼 인플레이션 2% 목표치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경기는 조금 쿨다운 하긴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하고 후반에 뭐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수치를 보면은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올해 1월, 2월, 3월 1, 4분기의 국내 총생산 증가가 1.1%였습니다. 전문가들이 2%를 예상을 했는데 1.1%. 그래도 오르기는 올랐고 또 하나 이 정도밖에 안 오른 이유가 기업 투자, 재고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또 하나 주택 건설이 또 줄어든 것. 이게 이제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1.1% 국내 총생산이 1, 4분기에 늘어났다 해서 너무 적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만 보면은 이 기업의 어떤 재고에 대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주택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이자율과 연관이 깊잖아요. 아직 이자율이 이제 높으니까 그런 게 되고 그에 비해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이런 것은 아직도 고용주보다는 고용인에게 좋은 입장이지만 균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월 지나면은 회사가 이제는 뭐 고용을 스탑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게 되면은 임금 인상도 스탑되죠. 임금 인상도 스탑되면 인플레이션도 수요가 많지 않아지니까 인플레이션도 조금 더 잡을 수가 있고 그러나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그 고용이 스탑되는 부분은 테크놀로지 업계와 일반 업계의 구분이 있어야지 되고 지금은 이제 테크놀로지 업계가 훨씬 많은 거고 테크놀로지 업계에는 요즘 신생 산업이고 워낙에 막 회사가 이름만 됐다 하면 커서 그렇지 전체적인 미국 경제의 규모에 비하면 테크놀로지 업계가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소비자 지출이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정도는 된다. 미국이 70%가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비자 지출이 1월 달에 아주 좋았다가 2월 달과 3월 달에는 정체됐습니다. 3월 달에 뭐 가게에서 그 지출한 거 돈 쓴 게 2월 달과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그게 또 조금 오른 부분이 있다면 주택,
렌트비는 여전히 그 비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도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돈 쓴 것이 많고 노동시장 약간의 그 슬로우 다운이 보이는데 그냥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소프트닝 하다고 할까요? 올해 일자리가 오픈된 것, 가능한 일자리가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제 지난주에 ESPN 등에서 감원을 시작을 했어요. 미리 예고를 했죠. 우리 한 7천 명 정도 감원하겠다. 최근에 뭐 레이오프 되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무슨 뭐 구글의 모 회사 같은 또 전통적인 그 공장 돌리는 회사 같은 데는 3M 우리 팬데믹 때 마스크 만들고 이런 거 많이 했었던 그런 그 스카치 테이프도 만들고요 하는 노동 시장이 차가워지면은 임금 상승이 덜하고 임금 상승이 덜하면 물가 인상을 조금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하나의 기사의 맨 마지막에 어떤 그 여성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3월 달에 직장을 잃으셨답니다. 스타트업 회사,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회사네요. 루시드. 여기서 그 당시에 18%를 해고를 했는데 전기자동차도 역시 테크놀로지와 연관된 신생 산업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고됐는데 이분이 마침 자동차와 기술 분야의 채용을 담당하는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다른 사람 해고되는 거 보고 본인도 해고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도 아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20군데 입사 원서를 냈답니다. 야, 내가 우리 회사에서도 말이야 이렇게 해고가 됐으니까 일자리를 찾기 힘들 거야. 그리고 내기는 냈는데 결국은 항공 국방 회사에 취직이 됐답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 스타트업의 회사에서 받던 것보다 임금도 줄이고 그때는 완전히 그 원격 근무, 재택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나흘은 회사에 가야지 되는 그런 조건이긴 하지만 방향을 바꿔보니까 물론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죠. 비슷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 바꾸니까 이게 보이더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 앞으로는 이게 변동이 심하니까 좀 당장 내가 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직종 이런 데로 찾아가라 하는 얘기도 했고요. 당장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가 뭐 5월 달에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 5월 달이 벌써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 된 겁니다. 2일과 3일. 임금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은행 시스템도 조금 보겠죠. 왜냐하면 그 First Republic이라는 은행이 뭐 JP 몰건 체이스 등등이 막 이렇게 돈 모으고 해서 살렸던 세 번째로 뭐 망할 뻔했던 그 은행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서 막 주식시장 뭐 몇십 %나 내려가는 폭락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에서는 여전히 대출 같은 것 줄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뭐 그렇게 2% 목표치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러니까 한 번은 더 올린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뭐 방송 그동안 쭉 해왔었던 0.25% 인상이기 때문에 크게 변한 것은 없는데 혹시 5월 달부터라도 스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전문가들도 있는데 오늘로써 그냥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방 내리기 시작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은 5월 달에 한 번 올리고 그리고는 당분간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던가 이자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요즘에 정말 물가가 너무 비싸요. 이 봉급 갖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그 봉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는 용기 있게 말하고 누구는 회사가 어렵다는데 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차피 회사가 어렵다는데 내가 지금 뭐 그러달라고 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사는요. 지난 3분기 동안 큰 식품회사 특히 이제 식품 같은 거 시리얼 우유 많잖아요. 그런 것은 가정에서
필수로 사야지 되는데 너무 올리니까 너무 올려서 이 사람들은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어제도 그 큰 기업들이 특히 이제 포장하는 그런 대형 포장 식품 기업들 그 이윤 나온 걸 보니까는요. 다 너무너무 이윤이 크게 증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윤이 엄청 뭐 그냥 1%, 2%가 아니라 뭐 60%까지 오른 뭐 치폴레는 엄청나게 그 이윤이 올랐던데요. 가격을 올리고 나서 이것도 이 속에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모든 회사에서 다 그러면은 아이 싫어 하고 나는 다른 것을 사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올려도 계속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그건 브랜드의 가치죠. 개인도 그 개인의 일하는 그 소속된 곳에서 개인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식품회사가 식품값을 너무 올리니까 사람들의 그 물건을 쇼핑하는 습성이 확 바뀔 것 같다. 이미 확 바뀐 사람들이 있다 하는 보도를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브랜드네임 이건 늘 우리가 하는 얘기이기는 한데 아주 비싼 것을 우리가 먹는 것 빼고는 99센트 스토어에 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보편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까맣고 하얀 크림 안에 들어있는 뭐 오레오 과자라든가 도리토스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살 때 think twice. 해본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사줄 때도 쇼핑 습관을 바꿉니다. 40세의 한 여성의 인터뷰를 맨 앞에 실었고요. 이분은 이제 집에서 아이를 그 전적으로 양육을 하는 그 어머니이십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요즘은 쌀, 밀가루 이런 드라이한 그런 그 푸드를 많이 사두시고 고기는 냉동된 고기를 세일할 때 산다. 우리가 흔히 하긴 하지만 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는 스낵은 아예 끊으셨다네요. 이분은 새로운 습관. 남편이 케이블 회사의 테크니션인데 그 봉급으로 전처럼 뭐 브랜드네임의 뭐 스낵을 먹으면서 그냥 냉동하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이 정상으로 예전처럼 가격이 다시 내려가겠어요? 한번 올린 건 참 내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격이 예전처럼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돌아와도 나는 그렇게 생활할 것 같지 않다. 이것도 값을 올리는 측에서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같은 페이첵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가 이 가계부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되네 하면서 그런 습성으로 더군다나 미국에서 그 틱톡 금지한다고 막 하지만 틱톡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틱톡에서 12월 달에 어떻게 하면 그 예산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팁을 쫙 그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로서리와 식당 하시는 분들 아껴서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내가 그로서리를 살 때 뭐 특별히 비싼 거 안 사도 되면 비싼 거 안 사고 집에서 해 먹을 수 없는 것을 식당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의 미국에도 광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여유가 있으면은 내가 집에서 못 해 먹는 음식을 식당에 가서 푸짐하게 시키고 팁도 두둑하게 주시고 기분 좋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들이 예전처럼 내려가도 나는 그 쇼핑 습관을 지금의 것으로 바꾸지 않겠다. 지금 것을 유지를 하겠다. 지난 한 해 동안 식품값이 8.5%가 올랐답니다. 뭐 조금 요즘 내려갔다고 해도 뭐 달걀이라든가 고기, 뭐 과일도 그렇죠. 과일도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사면서 저는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적당히 새콤하고 적당히 달콤함이 그다지 진하지 않은 거. 그런데 예전에는 값을 안 봤는데 지금은 값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해서 기업은 팬데믹 때 이렇게 저렇게 뭐 공급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하는 가격들을 내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의 일단의 판단입니다. 이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주에 대형 포장식품회사 가격이 인상했는데도 이윤도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싼 옵션으로 지금 근데 미래는 모르죠. 아직은 소비자들이 그런 가격 싫다고 싼 옵션으로 가기도 가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소비자들이 다른 싼 옵션으로 가는 역량이 예를 들어서 아주 큰 회사, 다국적 기업 회사 같은 경우 일부는 판매량은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판매량이 줄어들었어도 그러면 그 줄어든 판매량의 소비자는 다시는 그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판매량은 줄어들었어도 워낙에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판매가 조금 줄어도 이유는 늘어나는 지금 이런 것을 미국 기업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패스트푸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맥도널드가 그런데 지금은 판매량이 줄어들어도 많은 회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펩시코 같은 회사, 퀘이커 오츠라든가 치토스 같은 거 만드는 회사 지난 분기에 1년도 아니고 가격을 16%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이윤이 18%가 올랐다고 하네요. 판매는 2%가 줄어들었는데 가격을 워낙에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네슬레 같은 경우 페리어 그 워러 파는데 여기도 지난 분기에 가격을 9.8% 인상했더니 판매가 0.5%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다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그 페리어 워러 같은 경우는 뭐 스파클링 워러가 종류가 많지만 특별히 이제 이 페리어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직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에 가격을 올렸더니 코카콜라에서 많은 것을 하니까 이윤이 12%가 올랐답니다.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평평하기는 하지만 집에서 그래도 해 먹으면은 내가 줄여서 할 수 있고 바깥 것을 사 먹으면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비자가 습관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카일리 박씨, 이분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모르겠네요. 사진은 안 나왔습니다. 31살의 엄마예요. 엄마인데 하와이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예전에는 아이가 먹는 그 무슨 뭐 박스팝 그 타르트 그 바이트 그 과자 같은 것을 막 3-4박스씩 막 사놓고 뭐 떨어질까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막 했는데 지금은 하나만 사고요. 주스 사는 것은 아예 중단했고 코스코에 가서 싸니까 많이 사와야지 이런 것도 완전히 습관을 버렸답니다. 살아보니까 좀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파타임으로 미용사를 하시고요.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나 더는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조금씩 사서 모자라면 그때 잠깐 참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은 그 양을 줄이는데 어떤 분은 아예 이제 그 브랜드가 없는 싼 상품으로 가시는 분, 코달리라는 비영리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시리얼 브랜드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리얼 브랜드가 아니라 타겟 이름으로 그 제너럴 그 아주 그 시리얼을 만들잖아요. 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의 또 거기에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뭐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제가 무슨 꼭 타겟의 시리얼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먹어보니까 앞으로는 나는 뭐 내가 돈을 더 벌더라도 타겟 시리얼을 계속 살 것 같다. 시리얼도 늘 드시는 분들은 아주 그게 많이 드셔야지 되잖아요. 쌀값보다 훨씬 비싸니까는요. 패스트푸드 식당 가격 올려서 이윤이 많이 늘어납니다. 맥도날드가 이번 주에 발표한 거 보니까 최근 분기에 가격을 많이 올렸잖아요. 맥도날드 가격 올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그런데 판매가 12.6%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판매가 맥도날드가 가격을 그렇게 올려서 나 이제 안 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윤은 63%가 늘어났답니다. 1년 전보다. 야, 대단하죠? 그리고 역시 맥도날드에서도 오더 숫자는 줄었답니다. 오더에 그 주문하는 것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도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미스박 같은 경우는 저항 세력이에요. 나 뭐 하나만 덜 사는 게 아니라 나 뭐 좀 이제는 이제 안 사 먹겠어. 맥도날드 그 런치를 뭐 맥도날드에서 많이 사서 드셨는데 피쉬 같은 뭐 필레 오 피쉬인가요? 그런 것은 이제는 나는 안 사 먹어야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브랜드가 워낙에 강하면 좀 눈치를 안 보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치폴레. 지난 1년 동안 가격 인상 많이 했는데
평균 뭐 10% 이상 올렸다고 하는데 가격을 치폴레가 10% 이상 올리는 동안에 EU는 84%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치폴레는 또 하나 판매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느 정도까지 가서 포화 상태가 돼서 어느 순간에는 판매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치폴레는 값을 10% 올리니까 이윤이 84%가 늘어났고 판매까지 늘어났으니까 이윤이 84%나 늘어난 거겠죠. 맥도날드가 64% 늘어났을 때 정말로 브랜드가 강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분이 모두 해피한 건 아니다 하면서 뉴욕타임스 기사에 에이미 스칼프 씨, 이분은 37살이신데 브리또 과카몰레 조금 넣어서 $11 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는 이제 치폴레 브리또 안 사 먹을 거야 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 세이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막 팁을 봤더니 타코벨 가라고 해서 타코벨에서 맛있는 거 발견했다고 하시네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GC 내추럴, CG하고 GC하고 좀 비슷하네요. GC 내추럴, 당뇨병을 치유하는 든든한 캠페인을 하는 GC 내추럴 공동후원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오늘 GC 내추럴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C 내추럴 할 때 제가 이제 방송을 다 들어보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주시 내추럴, 뭐가 음식이 즙이 많아서 주시하다 할 때 주시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주스를 얘기를 하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G 알파벳 Godfather 할 때 그리고 C common sense 할 때 GC더군요.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아무튼 GC 내추럴 오늘 공동 후원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미국의 아주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텔레비전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도 요즘 소송도 많고 하니까 복잡하시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그 대배심에서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 물론 현 정부에서 현 법무장관이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이 딱 지명을 한 특별검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지명을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를 하면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증언을 원했었는데 본인도 원하지 않았고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원하지 않았고 이리저리 해서 그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금 아직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마음을 바꿔서 거부하지 않고 나가겠다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소환장이 온 것도 아닌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소환하지 못하도록 대배심에 이렇게 이제 법적인 어떤 것을 걸어놨는데 항소법원이 아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나가서 증언을 해라 해서 어제 나가서 증언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막아주세요. 기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증언을 하면 본인에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어제도 뉴햄프셔인가에서 캠페인을 하던데요. 그럼 본인에게는 나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비공개 대배심 출두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5시간 이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책을 이미 썼기 때문에 그리고 책 쓴 것도 쓴 것이고 본인 이제 주변의 보좌진들에게 올해 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몇 주일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는 전부 그 증언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미 그 측근들에게는 했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계획이 법 위반일 수도 있다는 조언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많이 들었다. 여러 사람에게서 이런 얘기도 이제 주변 사람에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을 것보다는 나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책에는 So Help Me God이라는 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말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폭동 당일 아침에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본인을 압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지금도 터거 칼슨만 계속 보셨으면은 그게 맞는가 보다. 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부통령은 절대로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각 주에서 다 우리 주는 유권자의 표를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를 집계를 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선거인단 수를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상원 의장 자격으로 그 각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몇 개, 뭐 조지아 주에서 몇 개 이렇게 보낸 것들을 플러스를 해서 몇 표로 선거인단 몇 표로 바이든 내지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 그 발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야, 부통령이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했고 처음에는 이 펜스 부통령도 그렇게 할까?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여러 가지 본인과 엮인 것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병을 들면 같이 물병을 들고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법 자문도 듣고 결정적으로 댄 퀘일 전 부통령 있죠? 공화당의 댄 퀘일 전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에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당신. 이 법적으로 큰일 난다 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와 그날 그 의사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위협할 그럴 정도의 폭동이었었다. 터커 칼슨은 아주 그냥 온순한 관광객이었다라고 그 똑같은 클립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이미 다 책에다가 써놨고 어제 뭐 거짓 증언하면 벌 받겠습니다 하는 선서까지 했으니까 별로 좋은 것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앞으로 선거를 할 때 전 상사에게 완전히 충신한 충복 중에 충복이었던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그냥 고개 빳빳이 쳐들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같이 만약에 토론이라도 하고 한다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그 입장이나 그런 움직임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공격할지 모르겠고요. 그 밖에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있어서요. 오늘도 역시 어제 있었던 민사 그 강간 사건, 트럼프는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던 나를 벽에다가 밀어붙이고 강간을 했다. 뭐 이런 증언들 어제 했고요. 뭐 조지아주 뭐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공화당은 낙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 낙태를 강하게 주장을 하면은 202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연방 정치인 선거에서도 이기기가 이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유권자한테는 이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심지어 유권자들이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네브라스카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공화당이 너무너무 다수당인데 그 주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제. 이게 이제 지난해 6월 23일에 연방대법원이 주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보수적인 주들에서 하나하나 낙태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어제 뭐 네브라스카와 사우스캐롤라이나도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법안인데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됐는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유권자의 그 마음을 이미 읽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자 의원들이
상원이건 하원이건 여자 의원들이 여기에 반기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요. 5명의 여성이 완전히 그냥 의사진행 방해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3명이 공화당, 1명이 민주당, 또 1명은 무소속 하면서 나도 프로라이프다. 나도 생명을 기본적인 낙태 자체에는 반대다. 그런데 도대체 현실감이 없어. 공감 능력도 없어. 거의 모든 낙태를 하라고 하니 이 공화당의 샌디센 그 상원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하원에서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상원에서 막은 건데 이 여성 의원이 그리고 말이야 어떻게 낙태에 대한 통제권도 이 정치계에서 다 남자가 쥐고 흔들지? 이건 아니잖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해서 한 표가 모자랐죠? 상원에서 22대 21로 한 표가 모자라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3명이나 의사진행 방해를 했으니까는요. 네브라스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6주일이 넘으면은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6주일이 넘으면은 무조건 낙태를 할 수가 없다 하니까 여기서는요. 원래 이 안을 발의했던 의원이 또 마음을 바꿨어요. 남자거든요. 요즘 이 낙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든가 유권자들의 생각이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의하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남자인데 마음을 바꿔서 6주일은 너무한 것 같아. 12주일, 6주일이면 여성들이 임신했는 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그런 걸 더 잘 알죠. 남성분들은 뉴스를 듣고도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6주일 했다가 본인은 표를 기권을 하고 12주일짜리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네브라스카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아서 그 법안도 채택되지 않고 이것도 반대라고 역시 네브라스카도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한 표 차이로 아직까지는 한 표 차이로 이 낙태를 하는 것이 부결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켄터키주 같은 경우는 아예 켄터키도 너무너무 보수적인데 주의 헌법을 바꿔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더 강하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화끈하게 반대표를 던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낙태 문제가 정치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대선에까지 이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지금 이대로라면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기업 이윤이라든가 국내 총생산 이런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다. 악시오스의 제목입니다. 지난해 이제 연준이 이자율 쭉 올렸던 게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였고 주식시장 20% 내려갔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하게 집착하면서 침체야 아니야 지금이야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기업들의 수익도 너무나 견고하고 실업률도 낮은 것이 단단하게 계속하고 GDP도 그 정도면 괜찮고 경제가 정말로 흔들리는 침체가 된다는 증거는 아무 곳에도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의 회사들이 수익이 1, 4분기에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분석가들이 장밋빛 신호를 본다라고도 하거든요. 소비도 괜찮은 편이고 하니까 올해 말 내년도의 경기를 지금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주택시장 같은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가 기본적으로는 70%인 미국에서 소비가 버텨주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약해도 괜찮지 않나.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겠죠.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미국의 미래라든가 세계 다른 나라의 결속이 80대 남자의 어깨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재선에 출마한다고 하지만 2번 출마한 게 아니라 4번 출마하는 겁니다. 2번 앞에 떨어졌고 3번째에 됐고 4번째에 재선 출마를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구소련이 무너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출마했었던 것이 30년도 더 됐던 때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재선에 출마하고 나서 다 임기를 마치면 86세가 된다는 건데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젊잖아요.
경제도 훨씬 좀 활발한 편이고 미국은 정치만 노인 시대야. 정치만 노인 시대래요. 이코노미스트가. 그리고 지금으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하게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50%를 포함해서 70% 정도가 재선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데도 이게 처음 대통령이 됐었을 때와 똑같은 민주당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운이기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 그때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막 너무 싫었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버니 샌더스를 하려니까 나는 민주적인 사회주의자입니다. 미국 사람들 막 소셜리스트 하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바이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매력이 막 톡톡 쏘는 매력이 없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톡톡 쏘는 매력이 없다는 게 장점이었다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처럼 젊은이들이 열광할 정도의 톡톡 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인물이잖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일 처음에 주석이 될 때도 바이든 대통령처럼 특별한 매력도 없고 뭐가 난 것도 없고 해서 된 거와 마찬가지로 4년 뒤에 미국 사람들이 같은 딜레마를 겪게 됐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뭐 예비선거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잘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 두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maybe 다른 사람이 안 나오면 민주당은 어쩌면 예비선거 후보의 토론회도 안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질서정연하다고 표현을 해요. 현직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재능 있는 사람은 있는데 하면서 라파엘 워녹이라든가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요. 연설 잘하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심우했었던 그 목사의 담임 목사였던 그 사람. 그런데 문제는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운이기도 해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도 엄청 낮지만 다른 지금 서구 사회 선진국 국가의 지도자의 지지율보다는 바이든이 높습니다. 캐나다보다도요. 영국,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보다도 높거든요. 당연히 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지지율이 높은 편이고 이론상으로는 뭐 현직 대통령이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런 걸 해놓은 것에 대해서 평판이 괜찮고 동맹국 모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부통령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경제가 괜찮아진다면 괜찮다면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뿐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기면 막 복수극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좀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는 나이가 16살 맞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가운데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중학교 학생이요. 7학년 학생이 미시건주에서 60명이 학교에 이제 그 버스에 타고 있었고요. 거의 이제 학생들이겠죠. 40세의 여성 스쿨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의 뒤에서 1, 2, 3, 4, 5 다섯 칸 뒤에 앉아있던 이 7학년 학생이 남학생이에요. 막 뛰어가면서 백팩을 벗어 던지고 어떻게 해서 그 비디오를 보니까는요. 이 핸들을 잡고 조정을 하고 해서 결국은 버스를 스탑시키면서 그 사이에도 911에 전화 걸어. 911에 전화 걸으라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해서 이제 그 다 뭐 사람들이 오고 소방국이 오고 해서 다 뭐 사람도 안전하고 전부 운전기사도 나중에 이제 정신을 되찾았대요. 다친 것도 없고 막 앞에서 버스가 오고 그랬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운전기사도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다 그 프로토콜이 있어서 뭐 긴급 뭐 버튼을 누른다던가 하면은 누군가가 또 금방 오고 하는 게 있대요. 그걸 못한 겁니다. 이 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어린 학생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 기사를 하나 보면서 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정치적으로 세련됐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GC Natural, 당뇨병을 치유하는 든든한 캠페인을 하는 GC Natural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좀 전에 봤더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 뉴햄프셔에서 선거 유세한 건 맞고요. 낙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주 현명한 처사인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한다 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나는 거기에 사인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항상 내가 세 사람의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해서 낙태 등등이 보수적으로 돌아섰잖아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15주일이라고 했고 미국 사람들 여성들이 지금 뭐 6주일만 돼도 안 돼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12주일에서 15주일 이 정도의 낙태를 하거든요. 그럼 이쪽이나 저쪽에서 다 완전한 무슨 포탄 같은 것은 막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살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세비한 사람 맞죠. 강희신이었습니다.